고품격 컨설팅쇼 명동부테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아빠. 저는 물과 바람을 사랑하는 남자 이풍수입니다. 어떤 주제 저희 준비했을까요? 네, 최근에 교외 지역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유행 아니에요? 하지만 대형 베이커리? 쭉 스테디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스테디하게 쭉 갈 여지가 있다. 저는 유행이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풍수님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 보면 근데 도심이라기보다 외곽지 쪽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투자 대비 이제 가성비가 예를 들어서 공간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땅값이 싸고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외 지역에 많이 생기고 있고요. 도심지에는 땅값이 비싸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이즈의 좀 대형 카페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리테일 시장이 좀 변화기에 있습니다. 이 변화기에 있다는 거는 온라인 시장이 좀 가속화되다 보니까 또 지금 경기 침체이기도 해서 소비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잘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을 밖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트랙션, 유인할 수 있는 공간감이라든지 상징적인 조형물이라든지 특색 있는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구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외에 짓지만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오히려 도심 밖에 위치한 그 부동산의 입지의 열악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큰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경기 침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짐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차까지 몰고 나와서 거기 가서 또 돈 쓰고 기름값 내고 이렇게 할까요 이게?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죠. 아니, 돈이 없어요. 돈 없으면 편의점 가야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가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주말에 혹은 뭐 평일에 이제 차를 끌고 드라이브 하면서 바람을 쐴 겸 이제 교외 지역으로 가는 거고요. 이 소비 활동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제 주 타겟층이 되겠죠. 빵 값이 또 비쌉니다. 커피 값도 비싸고 한번 뭐 4인 가족이 한번 가면은 뭐 10만 원이 뭐 이렇게 우습게 깨지기도 하는데 좀 돈에 대한 어떤 여력이 좀 있는 거는 좀 부담이 되긴 하죠. 하지만 식물원에 온 것 같은 느낌. 이게 자연인지 인공물인지 섞여 있는 화려한 조경.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까운 황금 여가 시간을 투자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유입 수요가 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 상권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소비력을 많이 보여주는 연령층은 사실 20대, 30대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권으로서의 요인, 돈을 소비할 수 있을 수의 요인을 베이커리 카페가 좀 갖고 있다는 게 의문이 좀 듭니다.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사진 엄청 찍습니다. 아, 사진 많이 찍군요. 왜냐하면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특징들이 사진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층고가 높고 그 오브제라고 해서 되게 이쁜 조형물을 움직이는 조형물을 가운데 놓고 식물원과 같은 모습, 그다음에 조명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이제 앞에 주차장과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을 찍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혹은 커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나 여러 SNS에 올리면서 이게 또 입소문이 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거리에 여러 상권이 존재해야지 연속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형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비를 한번 하고 나서 여기서 조금 지루하다 싶어서 다른 곳에 소비를 하러 가기에 물리적으로 거리가 좀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아무래도 경험적 소비인데 또 하나의 제가 보고 있는 트렌드는 연쇄적인 소비거든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소비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대형 베이커리는 그런 면에서 좀 수요의 확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바고요. 그래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 체류한 시간은 한 길면 2시간, 3시간 이 정도라서 2-3시간 동안에 되게 임팩트 있고 강렬한 어떤 경험적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셉과 스토리가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갔더니 독일에 온 것 같은 느낌. 독일이요? 전체를 다 독일 이미지로 꾸며놨어. 독일 이미지. 클래식 음악이 생으로 라이브로 펼쳐지고 있고 소세지도 주나요? 소세지 음식도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독일식. 아, 독일식. 네, 독일식. 모든 음식들이 다 독일이고 피자하고 맥주도 팔고 맥주까지. 그러니까 독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다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과 스토리를 확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2-3시간 동안 강렬하게 경험을 하고 온 거죠. 그런 컨셉으로 하면은 상권이 없고 하더라도 요거 보고 이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찌 보면 리테일의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반면으로 좀 대형 베이커리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경험하다가 눈을 뜨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좀 하향 추세에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땅값은 저렴하게 매입을 한다고 해도 건축비나 이런 거 사업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의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장사를 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지속될까라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으로는 이제 엑싯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도를 할 때 이제 잠재 매수자는 이게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베이커리밖에 못 해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팔 수 있는 잠재적 매수자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격을 좀 조정해야 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과잉 공급 이슈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건데 여기에 하나 더 공급을 부추기는 게 세금, 절세 효과입니다. 절세. 그래서 이제 자산가분들이 이제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방안으로서 이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하는, 왜냐면 음식점업이기 때문에 가업 승계의 어떤 그 요건에 부합하는 업종입니다. 15년간 사후관리 기간 포함해서 15년간 이 업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상속증여세가 대폭 주는 10에서 20% 원래는 40~50% 수준에서 네네네. 상당히 줄기 때문에 이 절세 효과를 어찌 보면 그 투자에 있어서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부동산 가치가 입지적으로 좀 떨어지고 어떤 투자비 감가상각되는 정도가 큰 거를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절세 효과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저희 풍수님하고 대형 베이커리에 대해서 일시적일까 아니면은 지속되는 트렌드일까 가지고 좀 이야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시청자분들한테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좀 리테일의 어떤 진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고객을 유인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그 세그먼트로, 리테일 시장 세그먼트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지속 가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집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대적으로 매각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요즘 연쇄적으로 경험적 소비를 하는 MZ세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선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향후에 매도를 할 때 잠재적 매수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항상 했던 멘트부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 명동 부테크로 오라. 오라.